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유총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단 계약 연기 사태가 있었고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한유총 사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많은 생각들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분 먼저 모두 발언 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먼저. 네, 그 한유총 분들이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를 했잖아요. 한유총도 다 교육자인데 학생들을 볼모로 자기 이익을 관찰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죠. 뭐 정부도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 그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셌다고 해요. 그 학부모들 반발을 보고 이제 결국 하루 만에 철회를 했는데 네. 그 한유총이 학생들을 볼모로 그동안 여러 차례 소위 이제 집단으로 저항을 한 것을 성공을 했었는데 이참에 많은 학부모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대다수인데요. 이참에 유치원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우선적으로 그 한유총이 집단직 계약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이 정부가 정말 포괄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한유총도 우리 국민이고 예. 우리 정부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이런 한유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정부는 뭐 했는가? 네. 참 묻고 싶어요. 정부와 한유총의 관계가 각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유총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좀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모습 그림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한유총이 계약 연기 결정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네. 정부가 이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정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냐. 또 한유총은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 힘이 미약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정교조라든지 또 민주노조 이런 데 대해서 힘이 약한 단체죠. 힘이 약하다 해서 그런지 교육부 특히 정부가 이 한유총이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그 좀 귀를 좀 기울여서 예방 행정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포괄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네. 한유총이 백기를 들었다. 어허. 또 무슨 정부가 이긴 것처럼 예.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연계를 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한유총 법인 취소를 통보하겠다고 지금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께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게 그 단체 법인에 대해서 쭉 받고 법인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고요. 예. 그 정관과 사무실 쭉 봤는데 서울교육청이 등록 관청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겠죠. 이것도 대단히 성급한 거죠. 지금 한유총으로서는 자기들 집단 의사 결정을 해서 그것이 신중하지 못해서 생각하고 바로 철회하고 사과했는데 네. 이 한유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그 법인 등록을 취소하겠다. 법인 등록 취소는 개인으로 치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예. 이런 조치들을 뭐 법인의 위상을 이제 그 단체 위상을 하나의 등록된 법인에서 하나 친목 단체 수를 바꿔서 무력화하겠다는 건데 한유총요 이것도 우리 국민이 만들고 또 매일 교육 관련 단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목적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네. 이 서울시 교육감 좀 이것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에 임의적으로 계약을 연기하는 거는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연기하는 거는 그 비상재회와 같은 상황에서만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임의로 이렇게 연기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사실상 그 단체 회원들한테 일종의 협박 문자 같은 걸 보내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사립 유치원이 75% 정도 되는데 이 사립 유치원을 그동안은 유아 학원처럼 운영을 해왔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누리 과정 등을 통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그 정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쓰라고 해서 에듀파인이라는 것을 계속 권고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 때마다 그 공청회를 아예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그 공청회를 열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물리적 행사를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그 일부 유치원이긴 합니다만 그 이제 학부모님들이 내는 학비와 정부가 내는 세금을 다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리 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참에 이걸 보다 투명하게 하는 일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건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여러 가지 다른 이게 무슨 개인 치킨집에 비교하면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정부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접근하겠다고 예고를 쭉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일까지 벌어졌는데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유감이긴 합니다만 이참에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투쟁하거나 이런 것은 좀 정비하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예. 우리도 회사 생활 해봤고 이렇지만은 어느 직장에서도 이제 중징계에 해당되거든요. 법인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 얘기를 듣는 소명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소명 절차를 따지고 사업적 판단도 한번 의뢰해보고 이런 모든 조치들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2, 3일 만에 뭐 앞에 거 어떤 간에 지금 집단 계약 연기 결정을 했고 그게 9% 정도가 동참했어요. 3,875개 단체 중에 365개의 위원이 참가했는데 이런 것들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적 최종심 비슷하게 이렇게 법인 등록을 취소한다는 건요. 예.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 이것이 한유총이 계약 연기를 결정한 것과 똑같은 신중하지 못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단체를 배려하지 못한 서울시 교육청이 참 이렇게 춤추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다렸듯이 여론이 들끓 때 그냥 보기 싫은 단체 하나 잘라내고 옛날에 정교조 법에 노조할 때도 다 사업적 판단을 거쳐가서 오랜 동안에 심의조사 소명을 듣고 가는 거거든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 결정을 한다면은. 백승주 의원께서는 이 한유총의 법인 취소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지금 표해 주셨는데요. 이게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은 또 남아 있겠죠. 법률 공방은 아마 벌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절차를 제가 뭐 좀 있겠지만 그러나 서울시가 이렇게 2, 3일 만에 지금은 성급했다. 학부모를 생각하더라도 빨리 계약을 하도록 학생들의 피해 없도록 학부모 다스리고 정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인데 이거 완전 갑의 지위를 최대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갑이다. 서울시 교육감 갑이니까 법인단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무슨 민주적 절차를 전혀 무시했다. 이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요. 일단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반 한유총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그런 쪽으로 좀 오고 있는데요. 한유총이 잘못 결정했죠. 집단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저는 결정 그 자체는 잘못됐는데 그 결정에서 이것을 이미 단체를 지금 법인 등록된 단체를 단 3일 만에 취소하는 그 자체도 비슷한 일이다. 예. 822 하나 쓰시는 분께서 계약 연기 철회돼서 다행이고요. 이번 기회에 유치원 3법 꼭 국회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원섭님, 한유총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니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시기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7060님, 그간 한유총의 갑질이 심했습니다. 정부 대응에 속 시원합니다라고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것
뿐만 아니고 이미 이전에 지난해 말이었나요?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유치원 3법 관련된 것이 참 많은 논쟁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대안입법을 내놨죠. 대안입법을. 김한표 의원이 그 내용이 이제 회계 시스템을 이원화시키는 내용으로 하고 처벌 조항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 대안입법을 내야지 반대하지 않았는데 언론 플레임에 우리가 잠시만요. 반대했다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유치원 3법 입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먼저 김성환 의원님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는 명백하게 소위 시간 끌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물타기를 했죠. 그래서 박영진 의원이 이제 유치원 3법을 내놨는데 이것을 빨리 통과하자고 하는 게 다수 학부모들의 여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또 일종의 이제 대안입법을 내놨는데 그 대안입법이라는 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입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과 다른 당이 합해서 지금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유총 사태의 진정한 배우가 누구냐? 그래서 모 언론에서는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배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한유총이 이렇게 계약 연기 사태 등 것 같은 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네. 했는데 저는 이 유치원 3법이 이 처리가 아직 안 된 것 그리고 이번에 한유총 계약 연기 사태와 같은 것에 자유한국당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토론 시간에 가짜 뉴스를 가지고 길게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론을 펴는 거 우리 사회는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유튜브라든지 가짜 뉴스가 너무 넘쳐나요. 이런 가짜 뉴스를 갖고 그 한유총의 정책 결정에 한국당이 개입 개연성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유감을 표하고요. 이 지금 중재안이 제출돼 있죠. 바른미래당의 임재원 의원이 이제 네. 박윤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놔서 이제 330일에 걸쳐서 패스트트랙으로 11월 27일 날 접수돼 있고요. 예. 우리 한국당도 크게 제가 오기 전에도 봤던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또 무상경 비용의 성격, 처벌 근거 및 수위 이런 부분에 가지고 미세한 차이예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입장에서 대안입법을 제출해 놨습니다. 네. 반대하는 거하고 대안입법을 제출한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당이 그럼 냈는데 그 당이 그 토론 없이 반대입법 없이 대안입법 없이 바로 통과적인 무슨 그런 그 법이 있겠습니까? 네. 모든 법은 대안입법도 있고 시간이 걸리고 토론이 몇십 년씩 걸린 법이 있어요. 원하는 시간에 3달 안에 통과 안 시켜준다고 반대했다는 논리는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반대한 적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관련자들을 해서 대안입법을 매우 적절한 대안입법을 제출해 놓고 있고 이건 330일 같이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안에 대한 정부 아니란다. 박용진 3법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걸어놓은 상황인가요? 예, 그런 상태인데요. 임재원 중재안이 패스트트랙 들어가 있죠. 바른미래당께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같이 합의해서 올린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에라도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면 패스트트랙 기간이 330일이라 사실은 슬로우 트랙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에라도 3월 국회 때 같이 잘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330일이 걸린다는 거고 예. 그 바른미래당이 좀 중재안을 내가지고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최대한 330일이 걸리는데 우리 대안하고 한국당이 대안하고 충분히 수기해가면서 시간 330일 안에 좀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상 과정의 뒷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책임 공방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원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쓰지 못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든지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래도 정상들끼리 만나는데 잘 될 거라고 봤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합의가 잘 안 됐는데 미국의 비핵화 요구 수준이 좀 달랐고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한 요구 수준이 좀
달랐고 이런 것 등등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된 원인이죠. 대체로 빅딜로 원샷으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상호의 신뢰 문제 때문에 네. 결국 스몰 딜을 거쳐서 빅딜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 그 양 정상들이 대체로 스몰 딜의 과제까지는 합의를 했던 것 같고 빅딜의 과제는 가로 안에 남겨놓고 소위 양 정상이 이제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이번 이 합의가 뒤로 연기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대했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완전히 좌절된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트럼프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였던 그런 기대의 좌절이 있었고 북한으로서도 비핵화와 조금 자기들이 허용하는 비핵화, 생각하는 비핵화 수준에서 완전한 제재 완화를 기대했는데 미국을 대통령 만나기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완전히 그 제재 완화할 생각이 없다. 제재 중지하거나 제재를 완화, 제재 폐지할 생각이 없다. 이걸 확인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결렬로 갔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보증을 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증을 섰는데 예,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 핵 의지 있다. 김정은이 분명히 핵 의지할 거다 이렇게 보증을 쓴 거죠. 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단계별로 해서 제재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를 준 거죠. 네. 이 보증 쓴 것이 좀 부도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한테 충격을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북한 또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것이 다 좌절된 상태에서 결렬로 갖고 우리는 좀 외교 참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보증을 잘못 쓴 이런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보증이 부도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렬이냐 아니면 합의가 조금 지연된 거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정상회담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못한 경우가 지금 거의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두 정상이 돌아가면서 대화의 문을 다 열어놓고 상호 비난도 자제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 완전히 문이 닫혀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북한이 어쨌든 이제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 네. 뭐 혹은 뭐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해서 좀 요구의 정도가 컸는데 비해서 최소한 영변 북한이 가장 이제 핵심 시설이라고 하는 영변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제재의 수위는 좀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이번에 확인한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북미 간의 연락 사무소를 만든다든지 종전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체의 합의가 사실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진전인데 대체로 이게 70년 원수에서 네. 친구로 바뀌는 과정이라 아직 상호 신뢰가 부족한 가운데 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충분한 상호 신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 수준이 달라서 생긴 문제이지 그걸 무슨 외교 참사라고까지 할 일은 아닌 듯하고 강물이 이제 바다로 가는데 직선으로는 안 가잖아요. 굽이쳐서 가는데 저는 충분히 바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 그래서 네. 다음 수순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8일 합의가 되지 못하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고 그 다음 날인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역사는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중재자를 넘어서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님께서 좀 밝혀주시죠. 예, 우선은 외교 참사라는 표현이 좀 거슬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그 해당 결과를 우리가 파토나기 26분 전에 청와대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26분 이후에 이렇게 파토가 났는데 이 국정이라든지 주미 대사라든지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 상황에 대한 워스 시나리오에 대한 예상을 못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좀 무능했던 부분이 도드라진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또 그렇지만 우리 가야 될 길은 한반도 새로운 평화 체계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25분 정도 통화를 했죠. 네. 끝나가서 통화를 했는데 좀
우리는 자꾸 듣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 중재자를 자꾸 트럼프 이야기했거든. 좋은 중재를 해달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트럼프 말을 듣기가 참 거북해요. 북한과 미국 간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네. 북한이 옛날부터 쭉 몇십 년 동안 주장했는 것이 조미 간의 문제다. 핵 문제는 대한민국 빠져라 했거든요. 예.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당사자가 되고 우리가 늘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데 사실 트럼프가 기대하는 게 중재자 역할을 공개적으로 7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이제는 중재자 역할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정말 보증을 해서도 정직한 보증을 하고 정확한 보증을 해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네. 비핵화하지 않고는 너 경제적으로 절대 제재 하나 안 되고 안 된다라고 북한에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 갖고 있는 핵 정보에 대해서 핵시설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서 네. 같은 입장을 내가지고 그러한 길을 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실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경제 지원을 하겠다, 남북 경협을 하겠다는 건 이거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 개방하면 $3,000 소득을 올려주겠다 했고 박근혜 정부는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비핵화 안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거든요.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고 철저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 김성환 특사를 보내가지고 예. 특사를 보내든 다른 물밑 대화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보낼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재반박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체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과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이 완전히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 대체로 그 요구의 수준차가 이제 전면에 드러났잖아요. 네.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신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가지고 있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외교라는 것도 다 신뢰의 바탕에서 특히 불신이 쌓여 있는 국가들 간에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우리 민족의 운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신한반도 체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야 되는 시대로 가는 상황이라 우리 한국이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과제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일을 앞으로 더 충실하게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 봄에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망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 남북 간의 경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김성환 의원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재의 틀 안에서 예.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북미 대화를 좀 더 빠르게 견인하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이나 혹은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남북 간에 또 미국과 우리 한국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네. 그것 등을 활용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미국과 협의하고 또 북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정치화투 이어가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7537님, 미국이 똑바로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고 미국은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명분 쌓고 있다고 봅니다. 6855님, 외교에는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지만 최근 미국의 행태는 신뢰할 수가 없네요. 힘만 앞세워 틈만 나면 약소국 괴롭히는 미국이 동맹이라는 사실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열받습니다. 4115님, 오태훈 씨 왜 편파 진행하세요? 한국당은 마음대로 발언시키고 민주당은 짧게 발언 줍니까? 라고 주셨는데 재반받기 위해 드리느라고 짧게 드린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해 안 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좀 짧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승주 의원께 그 황교안 그 신임 대표가 어제 KBS 9시 뉴스에 인터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입장 좀 밝혀주시죠. 좀 전적 공감하고요. 네.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2차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축소 또 중단된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1차 싱가포르 한미 정상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의논도 하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예. 2차 정상회담 때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북한과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다 해놓고는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연합훈련 돈이 많이 드니까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통화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했는데 미국의 이런 일방주의, 트럼프 일방주의는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결국 뭐냐? 한미가 뭐 비셀 틈 없는 협력관계 동맹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우리 정부가 강조했지만 네. 한미 인식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훈련 중단 결정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간의 또 핵 정보의 공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한미의 또 군사 태세가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훈련을 안 하면요. 바로 네. 표시가 나요. 골프 선수가 하루 훈련 안 하면 본인이 알고 이틀 훈련 안 하면은 예. 코치가 알고 일주일 훈련 안 하면 짧게 관객이 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미 연합 훈련을 오히려 강화할 줄 알았죠. 결렬됐으니까 북한 핵 의지 확인됐으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할 줄 알았는데 중단시키니까 이게 참 황당하고요. 한미 연합 체제가 상당히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그래서 백승주 의원님 말씀이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처럼 들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이제 북하고의 관계가 70년 전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원수 같았죠. 근데 그 원수지간을 청산하고 지금 친구로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쌓였던 여러 가지 이제 앙금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게 한미 이제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시점이죠. 거기에 이제 군사 훈련비를 절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자기 중심주의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과거에는 북의 남침을 전제로 한 굉장히 강한 훈련을 한 거거든요. 네. 반격을 포함해서 이제 다시 일종의 북진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변한 거란 말이죠. 그 변한 것에 맞게 훈련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변했는데 맞습니다. 상황이 변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기 포기할 생각을 안 갖고 있고 우리 그래서 더 군사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던 국회였습니다. 어제 나경원 대표의 국회 등원 결정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 개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 7일부터 열리나요? 어떻습니까? 김성환 의원님? 예, 이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3일 후에 개원을 하니까요. 예. 3월 7일 날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3월 국회에서 여당 주력해서 통과시킬 법안, 계획인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1, 2월 달에 국회가 열리질 않아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죠. 지금 네. 당장 어제 문제가 됐던 유치원 3법도 있고요. 또 내년도 치러질 총선의 제도를 개선하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법안도 있고요. 또 사법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도 있고 또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또 변경을 해야 되고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도 바꿔야 되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체육계 폭력 근절과 관련한 법도 있고 임세원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산적해 있는데요. 그동안 법이 밀려 있었던 것만큼 3월에 심사를 좀 심도 깊고 압축적으로 해서 이런 법안들이 3월 국회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당 이번 국회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
당이 국회 등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할 때는 참 여당이 힘센 줄 알고 민주당 보고 정치하다가는 안 되겠다. 민주당 대표가 전혀 좀 드루킹 특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 당이 요구하는 거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까 국민 보고 정치하겠다는 마음속에 이제 국회 등원을 결정했는데요. 어쨌든 국민을 보고 정치를 국회를 열었습니다. 등원 결정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남북한 협력 기금이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정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정부 남북협력기금 심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을 좀 손질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는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 있고 또 국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경제 문제 아닙니까? 네. 경제 문제에서 기업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 탄력적 운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을 좀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외교라인에 대한 질타도 해 주셨는데 주요국 대사 교체 명단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주미 대사는 유임이 됐고 주일 대사의 남관표전 국가안보실 2차장, 주로 대사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그리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백순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그 주일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죠. 일본에서 짧게 근무한 적이 있고 따로 미국에서 근무했던 또 LC에서 근무해서 저는 주일 대사 또 주러 대사는 직업 외교관을 운영했는데 문제는 이 주 중국 대사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간 인원도 제일 많아요. 네. 그 우리 지금 앞으로 산적한 여기 안보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청와대에서 사실상 해고되었죠.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도했던 장하성 경제학자를 대학 교수를 임명했는데 참 우리가 기대하는 대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코드 인사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청와대가 우리 한국당이 뭘 국회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가 야당 추천인을 내면 결격 사유라고 이렇게 해서 임명을 잘 안 하는데 운안위원도 그러고 한데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장하성 주중대사는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고해야 된다. 예, 그 임명 자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환 의원님, 사실상 해고된 경제학자를 임명했다고 하시네요.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전 총리 다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경제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익이 경제 내각이 들어선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의 관계만큼 또 중국하고의 관계도 앞으로 잘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전문적인 외교 관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중국은 소위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신뢰하고 신임하는 분이 주중대사로 가는 거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현재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오신 분도 직전에 주중대사였지 않습니까? 네. 전문 외교 관료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으로 보아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걸 잘 아시는 분이어서 전문 외교관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주중 관계의 현안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도 인선이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의 한선교 의원 그리고 대변인은 민경욱 의원 다 친박 쪽의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분들이죠. 이 주요 자유한국당 당직 인선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실지. 네, 황교안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리는데 많은 국민들이 도로 박근혜 당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잖아요. 네. 탄핵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거나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당직 인선 과정에서도 한선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친박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는 거를 보면서 그런 우려가 지금 아직 가시지를 않은 상태죠. 그래서 조금 당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한편으로는 우려가 좀 되는 편이고요. 그 바로미터가 아무래도 김진태, 김순례 최고위원 그게 지금 징계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5.18 망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앞으로 당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잘 지켜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여당으로서 또 다른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예, 그 황교안 대표에게 바라는 이제 우리 당원들 입장하고 국민들 입장하고 이런 걸 따지면 당원들은 어쨌든 통합된 당의 그 모든 에너지를 정치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을 기대하고 있고요. 예. 국민들은 하나의 민주주의 정권 교체의 어떤 이런 순환론을 보면은 다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국가 경영 능력 이런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안 보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는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잘해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중요한 정치 현안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 들어보는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